요즘 은행 가기 참 힘드시죠? 예전엔 집 근처에 있던 은행 지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창구도 줄어들고 직원은 자주 바뀌고 간단한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스마트폰으로 앱 가세요라는 말에 당황하신 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요즘 금융 환경. 그런데 2025년 9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시니어분들을 위해 금융 제도를 한층 더 쉽고 안전하게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건 물론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변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제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9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하나씩 알아볼까요? 1.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먼저 9월부터 바뀌는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말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우리가 맡겨둔 돈이 혹시라도 은행이 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대신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줬습니다. 이 금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앞으로는 은행에 8천만 원을 맡겨뒀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내 노후자금, 자녀 결혼자금, 목돈을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난 연금도 있고 생활비도 아껴가며 모아둔 1억 가까운 돈이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렇게 불안하셨던 분들, 이제는 걱정 덜어내셔도 됩니다. 특히 한 군데 은행에 몰아넣는 게 찜찜해서 여러 은행으로 쪼개서 예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제는 꼭 그렇게 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곳에 예치해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시대의 시작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 특히 은퇴자금이나 목돈을 운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은행에 돈을 나눠서 넣는 게 나을까요? 한 군데 넣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 다음 내용에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 가능. 두 번째로 알려드릴 중요한 변화는 이제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꼭 은행만 가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9월부터는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체국에선 진짜 은행처럼 다 해주는 걸까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은행 지점 요즘 많이 줄어든 거 느끼셨죠? 예전엔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요즘은 몇 정거장 가야 겨우 찾을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져서 간단한 업무 하나 보려 해도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우체국을 통한 은행 업무 대행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나 예금까지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부만 가능한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냐고요?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대출 관련 상담, 서류 제출 및 기본 상담, 이런 기본적인 금융 업무들이 은행 지점이 아니라 우리 동네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적금 하나 들어야 하는데 은행까지 가려니 너무 멀다 하셨던 분들, 인터넷 뱅킹은 어렵고 직원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통장 만들고 싶다 하셨던 분들, 이제는 우체국만 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대출 심사나 최종 승인 같은 업무는 여전히 은행 본사에서 진행되긴 합니다. 하지만 초기 상담과 서류 접수까지는
우체국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시간과 발품을 아낄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체국은 시골 마을까지 빠짐없이 퍼져 있는 기관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죠. 이제 이 우체국이 단순히 우편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 속 금융창구 역할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아니어도 이렇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면 앞으로 금융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내용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은행 창구 이용이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릴 변화입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 있어서 헷갈리셨던 적 있으시죠? 다른 은행 계좌 조회하려면 앱도 여러 개 써야 하고 이체할 때마다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에 너무 복잡했죠? 그런데 이제 이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픈뱅킹이란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은 스마트폰 앱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부터는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은행 계좌를 한 은행 창구나 우체국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내가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각각의 은행 창구를 따로 가야 하고 앱도 따로 설치해서 로그인을 각각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를 들어 농협 지점에 가서도 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앱 없이도 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직원이 직접 도와주는 창구에서 내 계좌 전체를 한눈에 확인하고 송금까지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서 헷갈리고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나서 포기한 적 다들 있으셨죠? 이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 가셔서 내가 가진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보고 싶어요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럼 이걸 이용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조건 되는 건지 신청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제도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스마트폰이 없거나 금융 앱 사용이 어려우신 시니어분들도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 지점 수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제도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 드셨죠?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중간부터 보신 분들도 이 부분은 꼭 챙겨보세요. 첫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이 망하더라도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이전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지만 이제는 더 큰 금액도 안심하고 한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이자까지 포함해 보호됩니다. 목돈을 쪼개 넣느라 불편하셨던 분들에겐 큰 변화입니다. 둘째,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가능. 9월부터 시범 운영. 은행 지점이 멀거나 없어도 우리 동네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 예적금, 대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 은행 가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은행 가는 일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셋째,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한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 가능. 스마트폰 없이 앱 없이 창구 직원의 도움으로 내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이제는 자산 관리에서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이제 진짜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데 혹시 이걸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지금 은행에 문의해도 되는 걸까? 이런 실질적인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제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막상 하나씩 알아보니 내 생활과 정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예금자 보완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혹시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서 넣고 계셨다면 9월 이후에는 금융사별 예금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한 곳에 예치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건 특히 지점이 멀거나 인터넷이 불편한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미리 집 근처 우체국을 확인해 두셨다가 9월부터는 직접 방문해서 예적금이나 간단한 상담 업무부터 시작해 보세요. 창구 직원이 도와주니까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한 은행 창구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죠. 스마트폰 없이도 직접 창구에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앱이 어려워서 금융 업무를 미뤄두셨던 분들, 이 제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가까운 지점에서 실제로 이용해 보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9월이 되어 제도가 바뀔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 모르면 그대로 지나가지만 알고 나면 내 돈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나만 보면 아깝지 않으세요?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이런 변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개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꼼꼼히 확인해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월 이후에 또 달라지는 연금, 세금, 생활 혜택 제도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 돈,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시대 우리 함께 잘 준비해 나가요.